지난 15일 동해안에서 군이 북한 어선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주민이 발견한 거라는 사실이 뒤늦게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해상파 노크 귀순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어선이 삼척 앞바다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정박한 것으로 알려져서 요거는 또 해상판 대기 귀순 아니냐, 이런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목선이 이게 너무 군의 어떤 경계를 뚫고 정박해갖고 주민까지 접촉하고 그랬다는데요.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군의 발표대로 워낙 작은 목선 1.8톤 규모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갖다가 식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해안을 경계하는 우리 해군이나 육군 그리고 또 해경이 예. 너무나도 130km를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 실패를 반성하고 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예.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속초, 강릉, 동해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삼척까지 130km를 내려왔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군의 발표가 사실은 또 정확하지 않은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삼척 인근에서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얘기했고, 예. 표류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삼척 인근이 아니라 삼척항까지, 그것도 예. 표류한 것이 아니라 와서 정박까지 한 것을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관련해서 국방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애초에 통일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 이것을 갖다가 직접 작전을 이행한 것이 누굽니까? 군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군이 통일부에서 잘못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예. 정확하게 발표를 정정을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목선이고 발견하기 힘들고 장비도 좀 노후화돼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간첩이나 이렇게 되면 뚫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선을 활용해서 침투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군의 취약점이라는 것을 우리 군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작은 목선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초계기라든가 예. 열상 감지 장비 TOD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다면은 취약 지역에 특히 접경 지역 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한다든가, 네네. 이렇게 작전 운영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주민의 신고가 없었으면 우리 주민들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거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도 빌리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친지한테 전화 좀 하게, 나 북한에서 왔는데 전화기 좀 빌려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제 과거의 잘못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곧 노크 귀순이고 또 대기 귀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크 귀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도에 동해 인근에 지상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때도 이제 경계가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귀순한 북한 병사가 들어와서 초소까지 와서 노크를 했다 해가지고 노크 기순이란 말이 나왔던 거고요. 예. 동해 지역에서도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목선이 표류하게 될 경우에 바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해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견하지 않고
좀 아래로 뭐 동해나 삼척까지는 안 돼도 그쪽까지는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의 그 약간 취약지대다 하는 것을 우리 군도 알고 있었고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예. 뭐 우리가 그간 국방 개혁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뭐 육상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잖아요, 공간이. 근데 동해상은 상당히 넓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저도 뭐 군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공간이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경계선 인근에 보다 많은 감시 장비를 배치해서 예. 적어도 북쪽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을 통해서 남쪽으로 오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바깥 바다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또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대비할 일인데, 예. 근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상 경계선 위쪽으로 해서 그냥 바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우리 실제로 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후하다라는 것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봐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군의 장비가 예. 야전에 가보면은, 우리는 국방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우리 군이 모두 다 첨단 장비로 무장했다, 이렇게 평가나 기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실상은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는 노력을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고, 예. 우리가 F-35와 같은 비싼 무기만 살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맞춤형 무기를 구입해야 된다. 예. 이런 감시 장비 자체는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군사용어로 하이로 믹스라고 그래서요. 아주 예. 첨단 무기 체계와 그 첨단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무기 체계를 서로 섞어서 이렇게 군사력을 건설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비싸고 좀 큰 무기에 대한 관심만 가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경계 태세에 필요한 장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TOD 열상 감시기가 예. 이렇게 그쪽에 많이 배치되면은 이것이 조금 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F-35 전투기 한 대 값이면은 아마 동해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는 충분히 배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약간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염려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9.19 군사 분야 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 어로 수역이나 아니면 이제 서해 평화 수역을 이제 개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해상 경계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그 지역에서 작전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공동 어로 수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도 북한과 협의해서 예. 우리 군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또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경계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예. 대화를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접근을 해야지. 예. 이 지금 대화를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안보나 국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번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평화수역이나 공동 어로 수역을 정하게 되면 그 바운더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바운더리 바깥에서부터 경계를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하고 크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예. 특정 수역이 설정되면 그 안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의 우리가 정찰이나 감시가 조금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밑에서 경계는 하더라도 예. 그 안의 활동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차라든가 공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더 정찰하고 감시하는 구간이 더 짧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이 또 되는 건데 그것도 예. 함께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 뭐 어떤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까? 관련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문책하시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무슨 이런 사고만 나면은 무조건 이렇게 책임 처벌, 추궁, 이런 말씀을 먼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한 책임이라는 것은 더 고위급 장관이라든가 이쪽에서 사과를 하고 네.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째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네.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 재발 대책을 만들어서 반복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관리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태했을 경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지역에 무슨 뭐 사단장이라든가 군단장이라든가 이 고위급을 무조건 처벌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대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장비 보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군기 기강 확립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다 포괄적이야죠. 그 조사 예. 과정에서 예. 이렇게 그 감시 의무가 있는 부대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기강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또 기강을 또 확립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장비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 장비를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예.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특정 지역에 그러한 열상 잠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배치함으로 해서 예. 그 특정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도 해야겠죠. 예. 따라서 지금 군이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